네, 코로나19 발생 상황이 그야말로 시시각각 바뀌고 있습니다. 오늘은 첫 환자 발생 이후 가장 많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네, 현재까지 코로나19 발생 상황과 또 앞으로의 전망, 오늘도 김지수 기자와 함께 짚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오늘 굉장히 많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일단 현재까지의 현황부터 한번 짚어주시죠. 네, 오늘 오후 4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505명입니다. 이에 따라 전체 확진자는 1,766명으로 늘었습니다. 오늘까지 사망자는 모두 또 13명입니다. 오늘 치료받던 환자 2명이 추가로 격리에서 해제되면서 완치한 사람은 모두 26명으로 늘었습니다. 예, 환자가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다 보니까 오늘 같은 경우는 치료를 받지 못하고 숨지는 사례도 나왔습니다. 이 얘기를 좀 해볼까요? 좀 많은 분들이 안타까워하고 있는데요. 그 병상이 부족해서 입원 대기 중이던 환자가 숨지고 말았습니다. 그 확진 판정을 받고 입원 대기 중이 된 그 74세 남성이 집에서 영남대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습니다. 이 남성은 이송 과정에 심정지가 발생해서 병원 도착 후 심폐소생술을 받았지만 호흡곤란으로 끝내 숨졌습니다. 국내 13번째 사망자가 됐습니다. 신천지 교인인 이 환자는 25일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환자는 고령에다가 20년 전 그 신장, 콩팥을 이식받았습니다. 이렇게 병실 부족으로 그 지병이 있고 기저질환이 있는 그 환자가 그 숨지는 사례가 나타나자 당국은 크게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구 지역에서는 코로나19 진단 물량이 대폭 늘었고 이에 따라 확진자 숫자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제 입원 대기를 하는 환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참 허탈하기도 하고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지금 당국이 어떤 대책을 마련했습니까? 어떤 입장입니까, 지금? 당국은 환자를 그래서 중증도에 따라 분류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중증 환자를 우선으로 입원시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경증 환자는 감염병 전담 병원으로, 중증 환자는 국가지정 음압병상 등으로 각각 이송한다는 겁니다. 사실 그 사태 초기부터 전문가들은 중증도에 따라 환자들을 적재적소에 배분해야 된다 이렇게 지적을 해왔는데요. 당국이 이제서야 사망자가 안타깝게 숨지는 일이 발생해서야 대처를 해서 늑장 대처라는 그 비난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증 환자들을 입원 치료하는 국가 격리 음압병상은 아주 제한적인 만큼 당국은 지역별로 이용 가능한 그 병상을 연결하고 배정하기로 했습니다. 중증 환자와 경증 환자를 그 분류하는 그 지침을 발표를 했는데요. 어떻게 했냐면 그 환자의 나이 그리고 맥박과 같은 현재의 그 환자의 상태 그리고 기저질환이 있는지 그 여부를 고려해서 환자의 중증도를 분류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중증 환자는 그 음압병상이 있는 곳으로 이송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고위험군을 선별해서 이 환자들을 우선적으로 집중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한다면 그 환자들의 그 치료율을 높일 수 있고 사망률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시 그 부족한 의료 자원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는데요. 최근 상황이 심상치 않자 그 장기전에 대비하자는 그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확진자가 그 폭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코로나19가 독감처럼 상시 유행할 가능성이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그 모든 코로나19 환자를 병원에서 돌보는 건 사실상 무리가 될 수 있는 상황인데요. 또 지나치게 많은 의료진들이 그리고 시설이 코로나19 환자에게만 이렇게 집중이 된다면 다른 질환을 가지고 있는 환자들이나 응급 환자의 경우에는 그 치료가 상당히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중증이 아닌 상태가 좀 경미하거나 아니면 치료를 받고 있다가 좀 상태가 좋아져서 회복기로 접어든 환자는 자가 격리의 방침으로 해서 치료를 받는 게 어떻나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좀 늦었다 싶을 때는 정말로 늦었으니까요. 좀 여러 가지 대비책이 좀 절실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병상도 부족하지만 의료진 사정도 참 열악하다고 들었는데요. 지금 타 지역에서 대구, 경북 지역으로 의료봉사를 자원한 의료진은 좀 어느 정도 됩니까? 제가 오늘 오전까지 이제 당국이 집계한 그 자료를 보니까요.
예. 의사와 간호사, 간호조무사, 임상병리사 등 모두 490명이 지원을 했습니다. 예. 당국은 대구 지역의 코로나19 그 선별 검사에 참여한 의료인에게 경제적인 보상 등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올해 임용 예정인 그 공중보건의사 750명을 조기에 임용해서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그 이성구 대구시 의사회장의 호소문을 좀 소개를 했었잖아요. 네. 그런데 이 호소문을 접한 그 다른 지역의 의사들이 대구로 향하고 있다는 소식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좀 아침 신문에도 소개된 내용인데 좀 읽어드릴게요. 예. 그 대구로 의료 봉사하러 가겠다는 그 의사들 중 가장 나이가 많은 66세 내과 의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처럼 늑다리 내과 의사가 쓰일 때가 있을까 했지만 그래도 시민들을 구하기 위해 신청했다. 이런 상황에서는 좌고우면 할 것 없다. 도울 수 있는 힘이 있으면 누구든지 다 도와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다른 지역 그 의사들의 그 참여의 뜻을 이렇게 밝혀오자 그 이성구 대구시 의사회장은 앞으로 코로나19와 긴 싸움이 되겠지만 예. 든든하다. 이렇게 공식 입장을 네네. 밝혔습니다. 어제 그 대구시 의사회장이 단 한 푼의 대가, 단 한마디의 칭찬도 바라지 말고 피와 땀과 눈물로 시민들을 구하자는 호소문이 많은 의사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고 있습니다. 예. 현재까지 그 대구시 의사회 소속 그 의사 250명이 참여 의사를 밝혔습니다. 정말 고마우신 분들인 것 같아요. 네, 예. 지금 이 방송을 보고서라도 단 한 분의 의사의 그 마음이 좀 움직였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가져봅니다. 예. 네. 아까 전에 이제 저희가 정부가 이제 중증도에 따라서 환자들을 좀 분리해서 집중적으로 치료를 해야 된다라는 방침을 좀 소개해 드렸는데 네. 청도 대남병원 같은 경우에 이제 워낙 기본적으로 환자들이 기저질환이 있었고 네. 그야말로 취약 집단으로 분류될 수 있는 환자들이 많기 때문에 네. 가장 먼저 좀 그런 대책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도 우려를 하고 있는데요. 예. 그 어제 정신과 의사들의 모임인 그 대한신경정신의학회에서 입장문을 냈었죠.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코로나19의 가장 취약한 집단에 우선으로 의료 자원을 투자해서 생명을 보호해야 한다. 최대한 빨리 환자들을 적절한 치료기관으로 이송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예. 오늘은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이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전국 정신과 폐쇄병동의 감염관리 현황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요즘 뭐 지라시라고 해서 각종 예. 유언비어들이 돌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왜곡된 정보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말을 했습니다. 그 왜곡된 정보에 따른 과도한 불안과 공포는 자신에게도 해가 되고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성숙한 시민 의식으로 감염병 극복에 이제 힘을 모으고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조언을 했습니다. 예. 좀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게 있는데요. 네. 코로나 사태가 사실 언제 끝날지 모르게 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이요. 그렇기 때문에 감염병에 취약한 고위험군을 관리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전문가들이 우려했던 게 그리고 우리 앵커가 지적했듯이 그 청도 대남병원처럼 감염에 취약한 그 정신과 폐쇄 병동이 또 있을 것이라는 그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이번 사태를 계기로 그 감염 관리 현황을 점검하면 그런 어떠한 위험률도 줄일 수 있다고 좀 아하.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예. 현재까지 사망자 13명 중 최소 7명이 청도 대남병원 정신과 폐쇄병동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조사가 이루어져야 사망률을 낮출 수 있고 또 이번에 사망한 그네 대남병원 정신과 환자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당국은 그 청도 대남병원에 남아있는 코로나19 환자 60명을 서울에 있는 국립정신건강센터 등 다른 병원으로 옮겨서 치료하기로 했습니다. 대부분 고령인데다 또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만큼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예. 네, 이번 네. 코로나19 확산세와 관련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곳이 신천지교회 이 부분인데 네. 어제 당국이 신도 21만 2천 명의 명단을 확보를 했습니다. 이 명단에서 빠진 네. 교육생 명단을 제출을 하라라고 당국이 요청을 했다고요. 네, 그런데 한 30분 전에 들어온 소식인데요. 네. 그 당국이
오늘 그 신천지 교육생, 그러니까 예비 신도 6만 5천 명의 명단을 입수했습니다. 아하. 이에 따라 신천지 국내 신도 21만 2천여 명, 해외 신도 3만 3천여 명, 모두 24만 5천여 명의 신도 명단에 그 교육생 6만 5천 명을 합치면 31만여 명의 명단을 확보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당국은 국내 신도 명단을 확보하면서 그 예비 신자인 교육생 명단을 확보하지 못해서 이 사람들이 정말 숨어있는 감염자가 되지 않을까 네, 많은 네. 분들이 우려를 했었죠. 예. 그리고 대구에 있는 그 신천지 대구교회 신도 9천 명에 대한 그 중에서 그 증상이 나타난 1,200여 명에 네. 대한 검체 채취 그 작업이 끝났습니다. 예. 그러니까 2, 3일 안에 그 검사가 다 이제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요. 예. 당국은 그 대구 지역 신천지 교인 검사가 진행 중이어서 좀 여기서 좀 많은 환자가 당분간은 나올 수밖에 없다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 뭐 신천지 교인과 관련된 명단이 확보가 됐다고 하니까 참 다행인데 네. 지금 그 좀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숨어 있는 감염자 이 부분도 네. 좀 늘고 있는 상황이죠. 맞아요. 예. 지금 뭐 신천지 교인들 그리고 뭐 이렇게 좀 일부 병원에서도 이렇게 집단적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예. 사실 또 숨어 있는 감염자, 보이지 않는 감염자가 지금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 자신도 될 수가 있는 그런 네네. 상황인데요. 예. 현 상황에서는 그 국가와 병원, 의료진, 국민 모두 신경 써야 할 게 또 있습니다. 뭐냐면요. 대형 병원 응급실이 폐쇄되는 걸 막아야 한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응급실에서 사실 그 확진자가 나오면 의료진은 그 자가가 격리되고 응급실은 소독이 돼서 다시 오픈된다고 하더라도 의료진들의 자가 격리된다면 갑작스러운 응급 환자들이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되기 그렇죠. 힘든 상황이잖아요. 예. 그래서 좀 다시 한번 당부드리는데요. 그 의료 응급실 폐쇄를 막기 위해서는 열이 나거나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다면 1339로 전화를 해서 선별 진료소가 마련된 그 동네 보건소를 안내받아야 되는데 연결이 잘 되지 않는다면 그 가까운 보건소에 선별 진료소를 가셔야 합니다. 예. 나의 어떤 섣부른 판단으로 그냥 대학병원 응급실을 무작정 방문하다가는 또 수많은 환자들이 응급 환자들이 치료를 받을 수 없는 상황에 그렇게 처하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모두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예. 그렇죠. 숨어 있는 감염자가 내가 될 수도 있다는 네, 점 꼭 네. 기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나라 밖의 소식도 좀 전해주시죠. 중국 본토 밖의 지역에서 이제 환자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세계 보건기구 WHO는 특히 이탈리아와 이란, 한국에서 급증하고 있어 깊이 우려스럽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에서는 어제 하루 신규 확진자가 400명대로, 그러니까 일주일 넘게 1,000명 아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19 기세는 중국 본토를 벗어나 이란과 이탈리아로 다시 주변국으로 급속히 퍼져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 확진자는 약 50개 국가에서 8만 1,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예. 브라질에서도 첫 확진자가 나와서 이제 남미마저 감염 지역이 됐습니다. 예, 그야말로 위기 상황인데요. 의료봉사를 자처하는 의료진들도 있고 또 국민들의 온정도 더해지고 있는데 모두가 좀 힘을 합쳐서 극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김지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